오디오인트에서 특강 요청을 받은 게 오늘 근해 분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기를, 개념 설명해 주기를 요청받았는데, 근해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동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동에는 평행 이동이 있고 대칭 이동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만의 특별한 공식 같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 그대로 전수받아서 하면 아마 헷갈리지 않을 거야. 이것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 살아오면서 어렵지 않았거든요. 먼저 근해 분리부터 설명을 하면, 근해 분리가 뭐냐 하면 어떤 함수의 fx y equal fx 이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요거에 이제 두 근이 있을 때, 두 근이 있는데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고, 근데 얘가 이 두 근이라는 게 어떤 값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분리가 된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0이라는 값, 이 숫자 0이라는 값과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번째는 p라는 값 하고 알파 베타 둘 사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0이라는 값하고 p라는 값, 알파 베타 이 사이에 이제 근이 분리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두 개를 체크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공식처럼 좀 알아둬야 되는데, 일단 생각해 보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a가 0이 아니죠. 일단 여기에서 이제 2차라는 말을 써주면 무조건 이 a는 0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0이 아니면 0이 당연히 아니지. 왜냐하면 a가 0이면 이게 없어지니까. 그죠?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수준이 이제 중학생 3학년 수준입니다. 고등학교 수준은 a가 0이 아니면 그럼 a가 뭔데까지 생각을 해야 돼. a가 0이 아니면 a는 0보다 크든가 아니면 0보다 작든가 둘 중에 하나로 자기가 소속이 돼야 되는 거죠. a가 0보다 크든가 a가 0보다 작든가 이런 사고까지가 가야 되고,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를 점을 찍어서 다 그려봤더니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형태가 되더라.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되더라. 여기까지 사고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2차 함수는 이렇게 가장 아래나 가장 위에 있는 이 값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한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꼭지점이라고 하고, 그 꼭지점을 지나는 이 축이 하나 있죠. 그걸 우리가 대칭축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도 알아야 되고, 꼭지점에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겠죠. 대칭축은 이게 y축하고 평행하잖아요. 그러니까 y축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다 이거. 그런데 이 대칭축이 y축하고 평행하잖아요. 근데 y축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x = 0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x = 0 하면 y축인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 y축에 있는 모든 점들의 특징이 x값이 다 0이기 때문에 x = 0. 반대로 x축 하면 y값이 0. 그래서 x축인 경우에는 y = 0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대칭축은 그러면 얘랑 나란히 가니까 친구니까 얘도 x = 뭐가 될 거라는 거야. 그랬을 때 x = 뭐 할 때 이 x 좌표가 뭘까? 그게 꼭지점의 x 좌표랑 똑같다는 거야. 그 공식이 x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지. 선생님 그 조교가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수업을 주말에 잠깐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선생님 제가 좀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해서 가르쳐봐 했더니 그 고등학교 3학년을 조교가 가르치는데 내가 좀 욕해도 되냐 이러더라고. 선생님은 욕을 못하는데 걔는 바로 욕을 하더라고. 나이 차이가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 대학교 2학년생이 바로 이거 안 해보면 뭐라고? xxx면서 바로 욕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외워야 돼요. 2차 함수에서 -2a 분의 b 이렇게. 그럼 이거를
까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까먹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y 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까먹으면 이걸 미분하는 거를 또 알면 돼요. 근데 선생님 미분도 못하는데 배워야지 그러면. 미분하면 이거 내려와요. 2ax 2가 내려오고 차수가 하나 줄어든다. 그럼 여기 1이 내려오면 b 차수가 하나 줄면 x의 0승이겠죠. c는 상수는 뒤에 x의 0승이 있으니까 0이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ax 플러스 이거는 x의 0승은 1이니까 b가 되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미분이 뭘 의미하냐면 이 점에서의 기울 접선을 의미해요. 접선. 이 접선의 뭐 기울기를 의미해.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x축하고 나란히 가죠. 그죠? 근데 x축을 뭐라고 한다고? y꼴 0이라 한다고. 그러니까 접선 기울기 y보다 뭐가 된다 이게 0이다 이렇게. 이게 0이니까 이것도 0이다. 기울기가. 그죠? 그래서 여기서 x는 여기 2가 빠졌네. 2ax 플러스 b 이꼴 이게 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넘어가고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렇게 암기해도 된다는 거. 만약에 이걸 까먹었다고 하면 미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아내면 되는 거야. 아무튼 2차 함수에서는 2차니까 2가 있는 거지.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도 많이 들어봤죠. 그건 근과 계수에서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2가 있다. 그래서 이걸 알아둬야 돼. 이게 바로 그대로 여기 내려와서 뭐가 된다? 대칭축이 된다.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니까 대칭축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x 이꼴을 꼭 써줘야 되고 꼭지점의 x좌표 뭐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만 써줘도 돼요. 이해돼요? 좌표의 이 x 값을 말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만 적어주면 돼요. 꼭지점의 x좌표는 그냥 이것만 적으면 되고 대칭축을 얘기할 때는 x 이꼴. 자, 이게 이제 2차 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걸 지금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근의 분류로 가는데 얘가 0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 기억에서 지금 이제 기억 0과 알파 베타 두 근 사이의 이제 관계를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0이 여기 있는데 그죠? 두 근이 다 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다 분리가 된 거야. 오른쪽에.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0보다 다 작을 수도 있죠. 왼쪽으로 다 갈 수도 있죠. 두 근이. 세 번째는 두 근이 사이에 0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근이 분리가 된다는 거야. 알파 베타라는 근이 이쪽으로 몰릴 수도 있고 이쪽으로 몰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양쪽으로 이렇게 서로 나눠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 이 경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0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거 말로 할 때 0보다 크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근이 양수다 이런 거예요. 두 근이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이런 말이에요. 0보다 크다를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이 경우는 뭐야?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얘는 뭘까요? 두 근이 모두 아니지. 모두 안 되지 일단.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 서로 다른 부호다. 지금 선생님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해서 개념해 주듯이 이런 그대로 흡수해서 나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이런 문제들이라든가 뭐 판별식 문제라든가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사관학교라든가 뭐 경찰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데서 많이 다뤄졌어요. 예전에. 왜냐하면 매뉴얼대로 하는 거거든. 그런 조직은 지가 총 가지고 있다고 마음대로 총 쏘면 안 되는 거지. 위에 상대 지시에 의해서 총을 쏴야 되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매뉴얼대로 쭉 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 순간 이제 헷갈린 거야. 자기 혼자서. 그죠? 자동차가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달려야 되는데 선생님 왼쪽으로 달려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달릴 수는 있지. 사고가 나는 거야. 약속에서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주는 거야. 그러면 이것까지 이제 이해가 됐잖아요. 그럼 이걸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하나씩 판단하는 거야. 뭐냐면 맨 먼저 이 기억 0과 알파 베타의 관계성을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뭘 체크해야 되냐. 첫 번째가 함수값을 체크하는 거야. 함수값을 체크하고 함수값이라는 게 뭐냐면 f에다가 0을 넣어보는 거죠. 넣어봤을 때 얘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0보다 큰지 작은지 그거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체크해야 되냐면 대칭축을 체크해야 된다. 대칭축. 대칭축이라는 게 뭐였죠? 방금 x는 마이너스 2분의 b였지.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체크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뭘 체크해야 되나? 함수값, 대칭축, 그 다음에 두분의 합, 두분의 곱 이걸 체크해야 돼요. 두분의 합하고 곱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거를 체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 저 세 가지를 다 체크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올 오케이 만족하는 공통되는 거를 찾는 거야. 문제가 풀이가 근의 분리라는 문제가 결국 이걸 물어보는 거지. 이걸 이 세 가지가 다 만족되게끔 하는 게 근의 분리 문제다.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떨까 한번 해보면 F에다 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0을 그래프에다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만난 점이 어디에 있어요? X축보다 위에 있지. 그러니까 0보다 크다는 거야. 이렇게. 첫 번째 거 F0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 y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거를 주고서 여기에 이제 어떤 숫자가 있고 문자는 뭐 k만 있거나 그러겠죠. 그랬을 때 F0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금 뭐 체크해야 된다고? 대칭축. 대칭축이 여기 있죠, 여기. 그죠? 대칭축, 이 꼭지점 치잖아. 그럼 그게 마이너스 2분의 b였잖아. 그게 어때요?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다. 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근의 분리 문제는 선생님처럼 이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풀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저런 거 안 외우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풀면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체크해야 될 건 뭘까요? 방금 두 분의 합과 곱을 체크하라 했죠. 두 분의 합. 두 분의 합이 어때요? 양수니까 둘 다 더했을 때 0보다 크겠죠. 곱도 어때요? 0보다 크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계속 월요일날 특강 주제별 특강을 하는데 한 주 쉬고 지금 이제 온 건데 그 전주에 뭘 했었냐면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근과 개수 관계라든가 근의 공식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근과 개수에 이어서 이제 근의 분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 근의 분리라는 파트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부등식이라는 파트에 들어가요. 이런 부등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의 분리가 부등식 파트에 들어가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등식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이 만약에 모두 음수다 라고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F에 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그래프 이걸로 하고 0을 넣으면 이렇게 만나겠죠. 여기 0보다 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대칭축 여기 있죠? 마이너스 2분의 b가 뭐지? 0보다 왼쪽에 있잖아요. 그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분의 합은 어떨까요? 두 분의 합 둘 다 음수니까 두 분의 합은 0보다 작죠. 그래서 0보다 작다. 두 분의 곱은 어때요? 두 분의 곱은 음수끼리 곱하니까 양수겠죠. 그래서 양수. 그래서 위에 값 비교해 봤을 때 얘는 똑같고 그 다음에 얘가 다르죠. 지금 얘는 0보다 크다인데 얘는 0보다 작다고. 그 다음에 얘는 하나는 같고 하나가 다르고. 그죠? 그래서 얘랑 비교해서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이 그림을 놓고서 각각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면 돼요. 자,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1, 2, 3 중에 지금 1, 2를 했는데 뭐가 가장 많이 나온가? 마지막이 나오네요. 3번이 가장 많이 나와요. 다행이네요. 왜? 1, 2번이 좀 나름 복잡해 보이는데 3번은 굉장히 심플해요. 잘 생각해봐요. 첫 번째, F의 0을 넣으면 뭐가 나와요? 음수죠 지금. 이 X축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따질 게 F의 0은 음수다. 뭐죠? 두 번째는 뭘까요? 대칭축.
자, 대칭축 어때요? 대칭축하고 영하고의 관계에서 대칭축이 지금 명 위에 있는지 뭐 옆으로 가는지 오른쪽 가는지 왼쪽 가는지 헷갈리죠? 애매한가? 판정 보류 애매하니까.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야. 이 값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모르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체크가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거 두근의 합은 어때요? 두근의 합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부호가 다른데 마이너스 5하고 3을 더하면 마이너스겠지만 5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하면 2잖아요.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것도 애매해. 애매한 거는 체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합을 못해. 자, 두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는 두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알파 베타는 음수겠죠. 그죠? 음수예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얘는 항상 여기에 들어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기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얘만 체크하면 돼요. 여기다가 넣어주면 0을 넣어주면 C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런데 두근의 꼴이 어떻게 돼요? A분의 공식이 어떻게 돼요?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는 A분의 C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얘기는 A가 양수라는 기본 전자의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럼 A분의 C인데 A가 양수야. 그죠? 그런데 두근의 곱이라는 게 A분의 C인데 A가 양수야. 그러면 이 C 부호가 결정이 나는 거잖아. C 부호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 아까 0을 넣었을 때 뭐가 나왔어요? 0을 넣으면 C만 남겠지. 이 식에서 0을 넣으면 이게 다 없어지고 C만 남겠지. 또 C의 값이 음수라는 뜻을 여기가 내포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것도 A분의 C인데 A가 양수인데 C가 음수니까 이 결과는 무조건 여기 포함되게 돼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포함되니까 굳이 이걸 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럼 뭐만 따지면 돼요? 첫 번째에 해당하는 함수값만 따지면 되는 거야. 함수값. F0. 그죠? 그래서 요것만 체크하면 되니까 이 시험 문제 내기가 좋죠? 여러분 방금 엄청 겁먹었는데 와 이거 어떻게 다 외우나 하는데 결국 시험에는 요게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인 함수값만 체크해 주면 된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변수가 뭐냐 하면 A가 음수야 그래프가. 그럼 이게 뒤집어지죠. 그럼 여러분들 그래프를 뒤집어 놓고 이 세 가지를 따져줘야 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근의 분리는 원투 선생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붙였어요. 원투라고 하는데 근의 분리 원에 해당하는 것은 0과 두근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데 그 0을 양수다 음수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이거보다 이제 더 많이 나오는 거야. 니은이 더 많이 나온 거야. 어려워서. 니은이 뭐냐면 P 값하고 알파 베타의 관계. 자 필요한 것까지 필기 해놓고 이거 싹 다 지우고 이제 두 번째 갈 거예요. 네. 잠깐 필기할 시간 줄게요. 필기도 하면서 외우세요 지금. 그래프 그려야겠죠. 자 필기 다 한 사람은 계속 외우고 있어요. 잠깐. 근의 분리 머릿속에 차분히 이제 근의 분리 원이 뭐다. 참고로 오늘 세 번째 3교시째는 테스트를 1일 테스트를 쳐볼게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등수 매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수업에 어느 정도 집중했는지를 보는 거를 10문제 테스트 쳐볼게요. 이거 딱 범위로 해서. 그래서 최고점이 몇 점 정도 나오는지가 궁금하고 그것 때문에 할 거예요. 참고로 오늘 이 부분을 최고점 10문제 중에 10문제 다 맞췄다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집중도가 뛰어났다. 이거 머리 좋아해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저는 머리가 나쁜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단순 작업이지. 그래서 머리와 상관없는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알바 어떤 알바였냐면 핸드폰 그 요금 고지서를 그 봉투에다 넣고 봉투를 이렇게 담는 그 알바를 했어요. 4,000장 한 박스 와가지고 그 4,000장을 다 뜯어가지고 봉투에 넣는 알바를 했어요. 하나 봉투에 넣으면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4원이었어. 4원. 그럼 4,000장 하면 얼마야 이게? 4, 4, 16, 16,000원. 그래서 이거 엄청 단순 작업이네. 단순 작업. 머리 식히려고 하도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16,000원을 나는 그 1시간이면 될 것 같았어. 8시간 걸리고. 하다가 지쳐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하고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갖다 줄 수도 없고 이거 결국 8시간에 다 하고 다 담아가지고 갖다 주고 나서 다시는 안 하죠. 단순 작업. 그런 게 어려운 거야 사실은. 이런 거 그냥 공식 외우는 거는 이렇게 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느 정도 필기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칠판 치워도 되겠죠? 그래서 근의 분리 1이 이제 끝났어요. 왜 내가 지우려고 하냐면 2를 하면 이제 좀 헷갈리니까. 1하고 같이 얘기하면 좀 헷갈려요. 자, 근의 분리 2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르거든. 근의 분리 2에 이제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아까 근의 분리 1은 방금 0이라는 값과 알파, 베타와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이제 근의 분리 2는 P라는 값하고 알파, 베타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P라는 값을 넣어보면 얘는 FP 함수값을 넣어줘요. 그 관계. 그 다음 대칭축 x-2분의 P 이거 그 다음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렇죠?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P라는 값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근의 분리 문제에 냈을 때 두근이 뭐 예를 들어 P라는 값이 숫자 3이다. 그러면 두근이 3보다 크다. 뭐 마이너스 5다. 그럼 두근이 마이너스 5보다 뭐 크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느낌이 기억은 0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얘는 뭐야? 양수다 음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제에서 얘는 P라는 숫자를 들먹이면서 3보다 크다 작다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P보다 클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그림이죠. 두 번째가 두근이 있는데 P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세 번째가 사이에 P가 이렇게 돼요. 여기 기억에서 좀 더 첨가해야 될 게 있었네. 네, 기억에서 하나 빠뜨렸네. 뭐가 빠뜨려졌냐면 얘랑 똑같은데 하나가 빠뜨려져서 기억에 첨가 뭐 해야 되냐면 판별식을 넣어줬어요. 판별식 T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판별식 T가 B제곱 마이너스 4A인데 얘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두근이 모두 양수다 음수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두근이 모두 양수다 음수다 할 때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넣어야 되는 것 같다. 죄송합니다. 대칭축 판별식 여기다 판별식이 죄송합니다. 판별식이 여기 들어가야 돼. 판별식 D가 판별식 D라고 적어놔요. 그래서 판별식 D가 어떻다. 이게 여기 들어가야 돼요. 기억은 정상적으로 했어요. 순간 헷갈렸다. 왜냐하면 두근의 아까 합하고 곱을 따질 때 양수다 음수다라고 했는데 P일 때는 두근의 합이
양수다 음수다 판단이 애매한 거야. P라는 숫자 갖고는. 그런데 판별식은 따질 수 있다고. 그래서 함수값, 첫 번째 함수값 따지고, 두 번째 대칭축 따지고, 세 번째 판별식 따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블 1과 2에서 차이점은 뭐냐면 판별식 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면 좋다는 거. 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에서 그림 그리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프 대충 그려보니까 알파 베타가 P보다 크다라고 문제가 탁 나오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P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P값을 넣어주면 이 그래프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만날 값이 0보다 X축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양수다. 그래서 FP가 0보다 크다. 두 번째는 대칭축. 대칭축이 여기 있죠. 마이너스 2a분의 P라는 게 역시 P를 보니까 P보다 오른쪽에 있죠. P보다 크다. 여기가 마이너스 2a분의 P. 이 값이 P라는 값보다 크다. 판별식을 따져줘. 판별식을 보면 이 두근이 지금 서로 다른 두근이란 말은 없잖아. 문제에서 그냥 두근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 두근이 같을 수도 있잖아. 그죠? 같을 수도 있어.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해준 거야. 두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판별식 D가 0보다 크나 같다는 그냥 두근이 존재하는 거죠. 자, 두근인데 얘가 선생님 뭐 왜 판별식 D가 0보다 크나 같습니까? 그런데 0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크기를 논하는 거는 다 실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근인 거야. 아무런 언급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실근인 거야. 그래서 두 실근일 때는 0보다 크나 같다. 판별식으로. 알죠? 그럼 허근은 안 됩니까? 예. 허근에서는 크다 작다를 논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2i하고 3i하고 누가 더 커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3i가 더 큰 거 아닙니까? 아니다. 이게 모르는 거야. 그죠? 이게 굉장히 나는 의미심장하다 보는데 여러분들이 허수 생각하면 뭔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의 수잖아요.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하는데 지금 이 공간에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귀신이 있다고 쳐. 이렇게. 그 귀신들 이렇게 그리는 거 보면 공중에 떠 있죠. 소복 입고 하고 가는데 다리가 안 보여. 무릎 밑에가 안 보여. 그죠? 키 어떻게 잴까? 귀신끼리. 그게 허수라고 생각합니다. 응? 그죠? 키를 어떻게 재? 집에 선생님이 그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로 만든 송아지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나도 있는데요. 그건 누가 더 큰지 한번 가져와 보자. 재보자. 안 가져오지. 없는데. 거짓말 하는데. 이렇게 크기를 논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실근이라고 하면 그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 실근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고 그냥 두 실근이 있어요. 그랬을 때 서로 다른이라고 할 때는 이꼴을 안 넣어주고 두 실근이라고 할 때는 이꼴을 넣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요 판별식은 요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기억해야 될 거는 이꼴이 들어갈 때만 좀 기억하면 돼요. 이꼴이 안 들어갈 때는 무조건 뭐야? 다 포함돼. 이 안에. 이 부등호를 얘기하는 거가 전부 다 실수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꼴일 때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F, P 값을 넣어주면 P값 여기 넣어주면 그게 0보다 크죠. 그래서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대칭축을 보면 이 P보다 어때요? 작죠.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판별식은 어떨까? 이것도 역시 두 실근이죠.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같아도 상관없죠.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P가 여기 있고 알파 베타가 같을 수도 있잖아요. 이래도 P보다 작다 할 수 있잖아. 두 실근이. 그러니까 판별식 T가 이때의 판별식은 원래 D가 0보다 크게 했지만 이때의 판별식은 D가 0이다. 0이다. 그래서 이걸 두 개 동시에 써서 이렇게 쓴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것은 요거랑 요거를 암기해야 돼. 이거 역시 시험 문제 뭐가 나올까? 1번, 2번이 안 나오고 3번이 많이 나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죠? 자, 두근이
뭐라고 얘기해요? 문제에서 두 분 사이에 알파와 베타가 있다. 이렇게 두 분 사이 문제는 그렇게 나온 거야. 두 분 사이에 P가 있다. 알파가 있다 가지고 두 분 사이에 P가 있다. 이렇게 탁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 따져야 될 게 뭐죠? F P를 따지는 거죠. P를 넣어주면 P 값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0보다 아래에 있죠 지금. 그래서 P를 넣으니까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를 봤더니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애매하죠? 아까 이거 0이 아니라 이거 p라고 했어야 되네. 그죠? p보다 작다. 여기 숫자를 내가 여기는 아까 p 써놓고 이거 잘못했다. 자, p보다 어떻다? 대칭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모르죠. 애매하죠. 애매할 때는 체크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판별식 D는 어떻게 될까요? 두 근이 서로 다르죠. 자동으로. 중간에 P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두 근이 서로 다른가? 그럼 서로 다르니까 0보다 크다만 되지. 근데 이거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게 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야. 해보면 알아요. 이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굳이 안 따지고 요거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이게 나온다. 이제 여기서 응용되는 게 뭐가 나오냐면 P만 나오는 게 아니라 Q까지 등장을 해요. PQ 갖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근이 PQ 사이에 있다.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두근 알파 베타가 PQ 사이에 있다. 여기가 P고 여기 Q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제 응용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단지 뭐가 달라진 거냐? 함수값만 달라지니까 P를 넣었을 때 Q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FP도 양수이고 FQ도 양수이다. 요것만 이제 Q 하나가 더 나온 거야. 귀찮게. 됐죠? 그거 따져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대칭축 마이너스 뭐 2a분의 b 이 대칭축이 P하고 Q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렇게 그림 그려보고 약간 여기서 약간씩 응용돼 가지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져주면 된다. 그렇죠? 판별식 D는 어떨까요? 이거 같은 경우 두 근이 PQ 사이에 있는데 서로 같을 수도 있죠. 그래서 판별 D는 0보다 크다, 같다 이렇게. 그래서 응용이 이제 얘는 응용 버전. 요거 이렇게 응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케바케로 문제 풀면서 약간씩 이렇게 경험하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 뭐 이상한 게 있어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저거 초록색 응용 밑에 혹시 크게 좀 적어주실 수 있나요? 이거 다시 한번 해줄까? 네. 좋아요. 요거 다 적었죠? 내가 다시 한번 쳐볼게요. 두 근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두 근 알파 베타가 P, Q 사이에 있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참수 이렇게 두 근 알파 베타를 해놓고 PQ 사이에서 여기 P 적고 여기 Q를 적고 여기까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체크하는 거야. PQ 사이에 있다. 그러면 P를 넣었을 때 FP의 값이 양수구나 이렇게 넣어서 올라가서 넣어보면 이 값이 양수죠. Q도 마찬가지로 이게 계속 올라가서 만나는 저 양수죠. 이렇게 따지면 돼. 첫 번째. 두 번째 뭐 따지지? 대칭축 따지죠.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어때요? PQ 사이에 있으니까 P보다 크고 Q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뭐 따져요? 판별식 D 위에 D B제곱 마이너스 4의 2라는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같을 수도 있죠. PQ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분이 알파 베타가 같아. 근데 이것도 PQ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판별 D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 개를 따져주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에 응용되는 버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겁먹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근의 분리를 1과 2로 나눠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영과의 관계는 두 분의 합, 곱이 등장을 해가지고 두 분의 합이 양수다, 음수다, 뭐 곱이 양수다, 음수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함수값하고 대칭축은 똑같아요, 둘 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근의 분리 2에서는 판별식이라는 게 들어갔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근의 분리 문제. 자, 지금 내가 선생님 설명한 이 방식대로 했는데 문제가 좀 뭐 안 풀리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건 이제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돼요. 거의 다 풀리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거기 숨겨놓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안 풀릴 때가 있는데 이걸 기본 미천으로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근의 분리에 대해서 내용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1교시는 선생님 개념 설명으로 이제 계속 하고 2교시 때 문제 샘플로 내가 몇 개 풀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1일 테스트 칠게요. 3교시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예고한 대로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동. 이동이라는 것은 평행이동이 있고 대칭이동이 있어요. 근데 더 크게 얘기하면 점이 있고 도형이 있어요. 이걸 먼저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이동 자체에는 평행이동이 있고 대칭이동이 있는데 그 이동하는 대상이 점이냐 도형이냐. 점은 도형일까요 아닐까요? 점도 기본 도형이에요. 점, 선, 면, 각 기본 도형이에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지식이긴 한데 점, 선, 면, 각이 기본 도형이다 다 외우고 있었어. 각도 도형이에요. 그죠? 우리가 삼각형 ABC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각 A라고 쓰죠. 이렇게 쓴 이게 도형을 표시하는 거야. 이게 삼각형 도형을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각 A는 이렇게 된 거지. 여기 O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요? 각 AOB라고 읽죠. 도형이야. 요 모양이 도형이란 거야. 삼각형 같이 이렇게 세 변이 딱 이렇게 안으로 감싸여가지고 돼야 되는 게 도형이라고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각형, 오각형 다 그지 어디 틈이 없잖아, 그지? 근데 도형은 여기가 오픈되어 있죠. 이것도 도형입니다. 근데 그럼 이건 뭐냐? 이렇게가 여기 이렇게 돼서 30도 이렇게 쓰잖아요. 이건 뭐라고 한다? 이렇게 표시해봐요. 30도. 이 30도는 뭘 의미하냐면 각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 각의 크기를 30도. 우리는 각의 크기를 각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각은 이 형태를 각이라고 하는 거고, 요 30도 이런 거는 각의 크기다. 그러니까 각도 기본 도형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점을 도형에서 분리시킨 거야. 방금 근의 분리처럼 0과 P라는 값하고 서로 분리해서 내용 설명하듯이 점과 도형을 분리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형은 뭐냐?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직선하고 원이 주로 들어가세요. 직선하고 원이 도형이다. 그래서 점과 직선, 원 이렇게 분리해서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이제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둘이 섞여버리면 굉장히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됐던 사람들은 이렇게 분류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게 뒤죽박죽돼서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은 뭐냐? 예를 들어서 평행이동 갖고 이제 뭐 점에 대해서 평행이동 먼저 설명할게요. 그 다음 도형에 대해서 평행이동을 먼저 설명할게요. 그 다음 대칭이동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평행이동을 먼저 설명할게요. 큰 틀에서 이 평행이동을 지금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1번 평행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평행이동의 점과 도형 구분해서 할게요. 예를 들어서 X축의 방향으로 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문제가 나왔어. 어떤 점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학교 숫자 가지고 4,7을 가지고 자, 얘 평행이동했어. 그럼 점 어떻게 돼요? 점은 그냥 더하면 돼요. 뭐라고? 머릿속에 굉장히 심플하게 평행이동에서 이 점에 대한 거는 그냥 더한다. 이게 그냥 공식이에요. 그냥 더한다. 그냥 더한다. 그냥이 뭐야? 그냥 더한다. 이 말은 유치원생 같이 그냥 아무 의심 안 하잖아. 유치원생 솜사탕 주면 유치원생 솜사탕 그냥 받아 먹어. 물론 교육받은 애들은 안 받지. 이거 솜사탕에 뭐 뿌렸을 수 있잖아. 그죠? 어른들은 솜사탕 주면 안 받아 먹어. 의심부터 하지. 이게 교육의 힘인 거야. 점은 그냥 더한다. 이 말은 뭐야? 의심하지 말고 더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자, 3만큼 이동하니까 얘 더하면 얼마 돼요? 의심하지 말고 7. 그냥 7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만큼 더한대.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5만큼 더하니까 2. 이게 답이에요. 점은 이렇게 심플하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냥 더한다. 의심하지 말고 더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저 첫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축구 선수 출신이라고. 그래서 선생님 지금도 축구하고 그러는데 축구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공부를 있잖아. 선생님 시킨 대로 했어. 토를 안 가라. 운동선수 출신들은 알겠죠. 여기서 운동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코치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지 거기다 토를 안 달아요. 손흥민이 와가지고 패스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안 하고 그대로 하지. 거기다 의심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럼 나가야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내가 축구선수 출신인 선생님이 와서 지금 설명한다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 다 운동선수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시킨 대로만 하라고 그러면 안 헷갈려요. 여기서 자꾸 토달고 자기만의 방식을 자꾸 고집하는 순간 헷갈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평행이동의 두 번째가 뭐예요? 도형이잖아. 이게 이제 어려운 거야. 평행이동의 도형. 그러니까 평행이동의 도형은 뭐야? 평행이동의 도형에는 직선이라든가 원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게 있죠. 근데 직선 원 뭐 여러분들이 식 다 알고 있잖아. 예를 들면 직선 같은 경우에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꼴 0이라고 하자 이거. 얘를 갖다가 지금 이 3만큼 마이너스 5만큼에 있어서 평행이동으로 이걸 풀어야 되겠어. 또는 원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25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평행이동할 때.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거 많이 봤을까? x축 반에 3만큼 평행이동한다면 이렇게 쓰죠. 3만큼 평행이동한다.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다. 이렇게. 이 말을 기호처럼 쓴 거야 지금. 이건 공식적인 기호예요. 그러면 나는 이걸 이렇게 봤다는 거야. 선생님 이게 헷갈렸을 거 아니야. 나도 처음 배웠을 때 x가 3만큼 평행이동한다 할 때 이 생각을 했어. 이거를 옆으로 싹 돌리면 뭐가 돼? 이 꼴이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이 생각을 머릿속에 한 거야. 그래놓고 이 3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면 뭐가 돼? x 마이너스 3 이거 넘어가면 y 플러스 5가 되죠. 이거를 대입했어요. 그럼 끝나. 됐죠? 저렇게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직선에서 2에 x축으로 x 대신에 x 마이너스 3 넣을 때 이렇게 가로해서 넣는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y 대신에 y 플러스 5 가로 쳐야 돼요. 가로 안 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보기 좋게 정리해 주면 돼요.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11 플러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인가요? 봐봐 빨리 안 나오잖아. 마이너스 8? 이게 왜 빨리 안 나와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축구해가지고 단순 산수를 못하는 거야. 자 됐나요?
이렇게 답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은 착하잖아. 점은 그냥 더하면 돼. 근데 도형은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좀 해줘야 된다. 자, 원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연습. 어떻게 돼요? x 대신 뭐 넣으라고? x 마이너스 3.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넣고 빼기 1의 제곱. y 대신에 y 플러스 5를 넣고 플러스 2의 제곱 이퀄 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좀 정리만 해주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7의 제곱 이퀄 25 이렇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됐네. 평행이동 끝났어요. 심플해. 머릿속에 점과 점에 대한 평행이동,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 우리가 배우는 도형은 직선과 원 이렇게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월요일날 하는데 선생님 제안은 금요일날 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아직 이제 그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월요일 수요일날 배운 거를 화요일 목요일날 질문할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은 또 화요일 목요일 와서 질문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월화수목 동안 공부한 거를 금요일날 테스트를 치고 그다음에 주제별 특강을 좀 보충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집에서 가만히 주말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테스트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일 테스트 쳐가지고 성적을 공지하는 순간 속 안 들어버릴 것 같아요. 등수 매기지 않아요. 누가 1등했다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오늘 손만 살짝 들어주면 돼. 나중에 오늘 다 맞은 사람이 이제 손을 살짝 거짓말할 수도 있지. 나 다 틀렸는데 다 맞았다 거짓말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냥 테스트를 치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네? 알겠죠? 제가 그 훈련할 때 학교 가면 어떻게 했냐면 학교 운동장에 컨테이너 박스 있어. 거기로 들어가. 나 교실로 앉았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유니폼 갈아입고 오전 내내 훈련해요. 코치가 공을 탁 주면 너는 저쪽으로 패스하고 너는 무조건 저쪽 차주고 그 찰 때 윙이 달려가서 그 공 받자마자 바로 센터에 올리고 뭐 이런 걸 훈련을 계속해. 반복, 무한 반복. 힘들어요. 그게 오전 수업이야. 그래가지고 12시에 점심 먹고 이제 오후에는 뭐 한다? 게임을 하는 거야. 그게 시험인 거야. 축구로 치면. 축구 훈련이 아주 간단해. 그래서 오후에는 게임을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게임이 아니야. 시합이 아니에요. 뭐야? 게임 형식으로 하는데 코치가 심판을 보면서 중간에 뭐야? B 불러. B 중단을 시켜. 파울도 아닌데. 다 멈춰. 그럼 코치가 너 나와 이런다고. 윙. 잡자마자 뭐라고 오전에 그랬지? 올리라고 그랬지. 근데 왜 거기서 네가 한 명을 제껴? 빠따 치는 거야. 요즘은 안 치는 줄 모르는데 예전에는 했어요. 그래서 빠따를 치는 거야. 그럼 맞고 다시 자 경기 다시 시작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연락 짜증나지. 차라리 놔두고 프리하게 게임 한 게임 하면 재밌을 텐데 훈련인가 시험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오후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다 돼. 저녁 때. 그러면 이제 자유시간.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 뭐야? 놀고 자고 게임하고 이런 애들은 국가대표 안 돼. 국가대표 되려는 애는 어떻게 해야 돼? 오른발 잡으면 왼발 훈련, 왼발 잡으면 오른발 훈련. 개인 훈련하는 거야 자기가. 근육 키우는 운동. 그거는 안 시켜. 코치가 따로 안 시켜요. 코치는 기본 훈련과 전술 훈련만 시켜주고 개인 훈련은 본인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수학에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 수학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개념 설명하잖아요. 몇 개 문제 풀어주잖아. 테스트도 치잖아. 그럼 그게 방금 얘기한 우리 훈련인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저녁 시간에 뭘 해야 되냐면 오늘 이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공식 외우려고 하고 필기한 거 필기 왜 하는 거야? 다시 보려고 하는 건데 필기한 거 다시는 안 쳐다봐. 그럼 필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개인 훈련을 하는 사람만이 국가대표가 돼서 우리나라의 그 우수한 두뇌를 여러분들 해나가서 발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접 좋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배운다 했죠? 대칭이동. 평행이동 다음에 이제 대칭이동인데 대칭이동은 여기다 적으면 돼.
모두 동일. all 동일. 모두 다 동일이야. 그러니까 평행이동만 헷갈렸던 거야. 점하고 직선원을 구분한 거고 대칭이동은 모두 다 동일하다는 거야. 모두 다. 점이고 뭐 도형이고 도형 안에는 직선과 원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칭이동은. 대신 이제 대칭이동의 첫 번째 뭐가 있어요? x축 대칭이 있어요. x축 대칭. x축 대칭이다. 그러면 x축을 하나 딱 그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점이 x축의 대칭이래. 그럼 여기로 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대칭점을 뭐 P'이라 해. 자, 또 프라임자 붙이면 엄청 겁먹으니까 그냥 Q라고 할게. Q.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A, B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뭐가 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게 지금 A라는 거잖아. x 좌표가. A는 그대로인 거야. 뭐가 바뀌었죠? 청개구리처럼 B의 부호가 바뀐 거야. x축 대칭은 뭐 부호가 바뀌는가? y 부호가 바뀌는 거야. 즉 여기다 또 써놓는 거야. 이 대칭할 때 이 대가 뭐냐면 대적하다 대자잖아요. 영어로 벌써 쓰지. 그지? 내가 그 한자보다는 대자 어떻게 쓰더라? 대칭가. 그죠? 이렇게 쓰나? 뭐 이렇게 쓰나? 아니 이거 아니네. 한자 잘하네. 이렇게? 여기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비슷하다. 그지? 하여튼 그런데 한자 약간 벌서스야. 벌서스를 줄여서 쓴 게 VS야. VS. 대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대칭이동을 딱 하면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올라? 아까 모두 동일하다 했는데 여기 하나 적어줘요. 네임드 청개구리. 부호 반대로 생각하는 거지. 대칭이동은 청개구리 같아요. x축 대칭하라면 뭐 y 부호 반대로, y축 대칭하라면 x 부호 반대로, 원점 대칭하라면 x, y 부호를 다 반대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됐죠? 그래서 x축 대칭하니까 누구 부호를 반대로 해요? y축 부호를 반대로 했다. 자, 두 번째는 y축 대칭을 한다. 그러면 이제 벌써 머릿속에 그림이 나와요. y축을 기준해서 여기 있던 P점이 이렇게 대칭 이렇게 넘어가죠. Q점으로. 그랬을 때 이거의 값을 A, B라고 한다면 얘는 뭐야? y축 대칭이니까 청개구리처럼 x부호를 반대로 한다. 마이너스 A, B 이렇게 된다. 됐죠? 그 다음에 디귿. 원점 대칭이다. 원점 대칭은 어떤 P점이 있는데 A, B가 있는데 원점이 이게 원점이잖아요. 원점을 영어로 뭐야? 이걸 O라고 읽죠. 0이라고 읽으면 안 돼. O. O가 오리진이 약자야. 원점. 이거에 대해서 대칭점을 Q라고 했을 때 청개구리야. 원점 대칭은 X, Y 부호 다 반대로 하면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면 돼. 자, 리을부터 이제 좀 어려워져요. y = x의 대칭이다. y = x의 대칭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게 y = x라는 직선이 있어요. y = x에 대해서 대칭이야. 여기 있는 P점이 대칭되게 이렇게 Q점으로 간다는 거야. Q점. 그럼 이거의 좌표가 A, B야. 그러면 Q점의 좌표가 뭘까? y = x에 대한 대칭이다 이러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y = x잖아. x 대신 뭐 넣어? y를 넣어. 그리고 y 대신에 뭘 넣어? x를 넣어. 그래서 x, y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y = x의 대칭이다. 그러면 x 대신 y를 넣고 y 대신 x를 넣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이 리을에서 넘어오는 게 이제 미음이야. 미음. 미음은 뭐냐면 y =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y = 마이너스 x에서 대칭이다. 요걸 이제 딱 기억해. 그래프상에서 보면 그래프상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y = 마이너스 x는 이거겠죠. 이거에 대해서 P점이 대칭이동해서 Q점이 된다 이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이 좌표는 뭐가 될 거냐 이거야.
그쵸?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도 이렇게 하면 돼요. 자, x 대신에 이거 잘 생각해봐. x 이꼴 이 마이너스가 이쪽 넘어가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y 되지. 아, x 대신에 y를 바꾼 다음에 부호를 마이너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니까 x, y를 바꾼 다음에 부호를 반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a, b가 있잖아요. 그럼 x, y를 바꾸니까 b, a가 이게 이거였잖아. 근데 거기에 부호를 반대로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지. 얘는 y 대신에 뭐야? 그대로 보면 y 대신 뭐 넣었어 지금? y 이꼴 마이너스 x지. 그럼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돼. 그러니까 x, y를 바꾼 다음에 부호를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a, b라는 거를 y 이꼴 마이너스 x에 대칭을 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다 이렇게 해주면 돼. 자, 여기서도 응용이 있어요. 기억니은, T급, 니은 빼고 이제 뭐가 있냐면 응용이 있어. 응용은 뭐냐면 y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3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다. 대칭이동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공식이 있다는 거야. 뭐냐면 이렇게 이 부호가 x 앞에 있는 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만 적용되는 부호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 똑같아요. x는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3 마이너스 y가 되죠. 이거 대입해 주면 돼요. y는 그냥 이대로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거를 공식처럼 알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반대되게 넣어주면 된다. 됐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에 의해서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 이 대칭 이동은 아까 다시 돌아왔을 때 점과 직선의 점과 직선 원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이걸 넣어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이거에 의해서 직선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y 플러스 3 이퀄 0이라는 직선이 뭐로 바뀌느냐? 방금 문제가 나왔어. 이퀄 0. 그럼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3-y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위에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돼요. 알겠죠?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될까? 자, 3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x 플러스 2, 3은 6 플러스 3 이퀄 0. 그래서 이거 다 이쪽 넘어갈게요. 2x 플러스 y 그 다음에 10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거 미음과 미음의 응용편이에요. 뒤에 이게 y 절편이라지 이런 거 삼같이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는 애들이 달라붙어 있을 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공식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거. 저렇게 하면 돼요. 자, 이거를 제외하고 이제 선생님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이 식이 있는데 y는 2x 플러스 5야.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 돼. 이 점 P가 P, A, P라는 데가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 돼. 대칭점 구하라. 자,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 이거는 이렇게 구하는 거지. 이 점을 Q점을 갖다가 A 프라임, B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요거에 대칭이 되려면 일단 수직이어야 되고 이거의 거리가 같은 점, 이 점이 중점이 돼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풀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거의 중점을 구하는 거야. 일단 Q점 구하는 게 문제의 본질인데 Q점을 A 프라임, B 프라임이라고 준 다음에 요 두 개를 더해요. 그럼 그 중점을 구하는 거지. 어떻게? A랑 A 프라임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B랑 B 프라임을 더해서 나누기 1을 하는 거야. 이게 중점이지. 그래서 이 중점이 누구 위에 있지? 직선이 위에 있다. 그래서 얘를 직선에다가 직선식에다가 대입.
직선 이 식에다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면 y 대신에 2분의 b, b 프라임 2에 x 대신 2분의 a 프라임 그렇소. 요렇게 하나 푸는 거야. 이제 짜증나지. 이거 짜증나는 거야. 이때까지 다 공식이고 이것도 공식이긴 한데 어떤 개념적으로 접근해서 그래프 그려서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하나 하고 우리 목적이 뭐냐면 a 프라임하고 b 프라임 구하는 거니까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 두 개 나와야 되는데 식 하나 나왔어. 그럼 식 하나를 더 구해야 되지. 그건 뭐로 한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수직이니까. 여기가 수직이잖아요. 수직으로 만나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로 구해야 됩니다. 그럼 기울기가 얼마인데? 이거의 기울기는 2잖아요. 곱하기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x2에서 x5를 빼고 그러니까 a에서 a 프라임을 빼고 분의 b에서 b 프라임 그러니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기울기 정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선생님 이런 거 난 몰랐어요. 기울기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는 거 몰랐어요 하면 이제 좀 힘들어지는데 그거 설명을 잠깐 하자면 직선이 이렇게 x축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었어. 이렇게 기울은 정도를 어떻게 수치화할 것인가. 우리가 다 점수화하잖아. 이렇게 사람을 평가할 때. 10점 만점 몇 점 뭐 이러더라. 이것도 기울기를 점수화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는가? 여기다가 점을 하나, 두 개를 찍은 다음에 얘를 수직하게 만들어서 요거 분의 요걸로 점수화한 거야. 그럼 요게 뭐냐면 x의 변화량인가. 이게 y의 변화량이다. 변화량 디퍼런스를 이제 델타라고 디퍼런스 d에 그리스 문자 델타로 써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한 거를 기울기라고 약속한 거야. 이걸 기울기라고 약속한 거지. 기울기. 그런데 기울기가 약속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델타 x분의 델타 y. 탄젠트지 이게. 이 각도가 만약 세타라고 한다면 얘가 탄젠트 세타가 돼. 그래서 기울기라는 게 탄젠트 값이야. 근데 델타 x는 뭐냐면 이 점이 좌표가 x1, y고 x, y고 이게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면 요 점은 x 프라임 빼기 x가 되지. 요 거리는 여기가 x고 여기가 x 프라임일 거 아니야. 그럼 x 프라임에서 x를 빼면 요 델타 x가 나오겠죠. 그래서 델타 x가 x 프라임 빼기 x가 될 거고 델타 y는 y 프라임에서 y를 빼는 거죠. 이렇게. 그걸 그대로 적용시킨 게 뭐다? x 프라임 빼기 x분의 y 프라임 이렇게 된다. 그게 지금 이건 거야. 선생님 프라임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거의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중점을 구해서 직선에다가 대입하는 방법 하나하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 기억 니은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여러분들 대부분 수학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연립방정식이 안 돼서 그래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수원이고 수투고 뭐 지수로함수고 뭐 안 돼요. 저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연립방정식을 못 풀어서 그래요. 마무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푸는 연습을 열심히 좀 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 주제 특강은 선생님이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좀 할게요. 방금 말이 나온 김에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도 중학교 2학년 수준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또 나오죠. 연립방정식. 그죠? 그래서 연립방정식 푸는 거를 다음 주에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대칭 이동까지 다 봤어요. 자, 시간이 어떻게 되는 지금 몇 분인가? 11시? 뭐 잠깐 쉬었다가 개념 설명 지금 다 했어요. 그죠? 평행이동, 뭐 대칭이동, 그 다음에 근해분리 설명한 지 한참 지난 거 아니죠 벌써. 잠깐 쉬었다가 요거 관련된 거에 대한 문제풀이를 좀 진행할게요. 문제는 내가 그 단체 톡방에 지금 쉬는 시간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아가지고 같이 좀 풀고 진행할게요.